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동패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 문항 분석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예전 기출 문제와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동패고의 난이도에 비해서 살짝 좀 올라갔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비슷했고요. 그리고 중급 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문제를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시험 범위가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2단원 문제들도 생명 파트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끔 출제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형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파트 문제들도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명 파트에 비해서는 화학 파트가 좀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대표 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일단 4번 문제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모의고사나 고의고사 난이도의 문제들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생명 파트 문제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 수수께끼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준비들도 철저히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들도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포 구조에 대한 명칭이나 이름은 반드시 그림과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의 그림과 똑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그림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눈에 익혀두는 습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면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갔죠. 이것도 고3 모의고사 수능 난이도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투 현상을 그래프로 줬고 그래서 얘가 부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삼투 현상의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를 보면 조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저희가 많이 풀어봤습니다. 전구체계도 있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풀었다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도 생명 파트 문제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 해석 문제, 그래프 해석 문제들이 꼼꼼히 있었기 때문에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기니까 꼼꼼하게 여러분이 읽어보는 습관 꼭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가면 DNA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모의고사 기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다른 학교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동패고는 이제서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세포대 정보 흐름에서 전사, 번역 이런 과정들의 문제들, 그리고 염기의 상보적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걸 가지고 비율로 나타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동패고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료는 쉬운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서 낚였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읽는 습관 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양 산성화가 나왔고요. 원래 해양 산성화 같은 경우는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산성화 문제도 나왔으니까 반드시 교과서에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나뉘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꼭 점검하시고 문제 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또 보자면 19번, 20번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인디고 카메라를 활용한 산화환원 반응이다.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당황하게끔 실수 유발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의 작용을 그냥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제 선지들을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그리고 맨날 우리가 봤던 문제들만 나오진 않는다. 신유형 문제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대로만 적용한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19번, 20번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은 신유형이긴 하지만 자료가 신유형인 거지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보시면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중화반응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온수 비율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문제 읽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 양분에 존재하는 H 플러스 또는 OH수의 양.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자료만 좀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여기 지금 이가산하고 일가 염기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도 해드렸고 어떻게 이온수가 변하는지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긴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만 갖고는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기를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2, 고3 난이도의 문제들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도 심화 문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패고의 문제들을 좀 보자면 예전 난이도와 비슷하나 보기를 보면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못 풀만한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엽적인 문제, 신유형의 자료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던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나원화 중화 반응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신다면 다음 시험에서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고난이도 문제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집중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90점 후반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점 맞은 친구들이 많다고 좀 소식이 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동패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